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4월 20일 오늘의 주제는 4.15 총선 여당 압승에 승자의 저주가 밀려온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를 헐뜯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달려오니까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조선일보에 전병민 씨라고 과거 YS 때인가요? 그때 선거 킹메이커로 꽤 유명했던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첫마디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유권자일 것이다. 결과를 보고.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한 게 곡간 열쇠를 쥐고 있는 거는 결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거는 코로나의 두려움과 더불어 경기 침체인데 이미 경기 침체는 오래돼 있었잖아요.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하면서 오래됐는데 그 경제라는 걸 살리려면 곡간을 풀어야 되는데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 쥐고 있잖아요. 정부 여당이 곡간을 쥐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정확히 봤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찍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론조사나 또는 선거 예측에서 틀렸다. 이런 얘기를 전병민 씨가 했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또 이런 기사도 실렸습니다. 20대 국회, 지난 국회죠. 현재 이제 새로운 국회를 뽑았으니까. 6개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법안, 지난 1월 기준입니다. 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7,476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었는데, 그중 17.4%인 1,300개가 규제 강화에 관한 법안이었다는 겁니다. 즉, 20대 국회는, 물론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져가지고 중간에 정부가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여당이 바뀐 그런 국회인데 그 국회에 올라온 법안, 6개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법안 중에 17.4%가 규제 강화에 대한 법률이었다. 그리고 그 규제 강화를 요구한 1,303개의 법안 중에 90% 이상이 규제 강화를 요구한 법안의 9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내놓은 거였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현 정부는 규제를 강화해서 잘 사는 자들이 잘 사는 걸 못 보겠다는 이런 집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소득주도, 소주성도 하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근로시간도 단축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을 다시 한번 보니까 박용진 의원들이죠. 박용진 의원은 대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는 상법을 계속 발의해왔고요. 전해철 의원,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들어간 법안 개정, 상법 개정을 요구해왔고요. 김정호 의원, 대규모 유통 매장,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등록지에서 허가를 받고 하자. 전통 상점, 뭐겠습니까? 재래시장 같은 거겠죠. 거기서부터 20km 떨어진 곳에 만들게 하자. 이렇게 하면 도시에서는 전통 상점의 범위를 어떻게 하면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형마트 들어설 데가 없죠. 시골에 어디 군단이나 이런 데 만드는데 그러면 거기에 누가 대형 상점 만들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합니다. 하겠다는 의지를 비춘 사람들이죠. 이하경 의원, 건설사는 수주금액의 20%를 무조건 직접 시공해라. 직접 시공하게 되면 건설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 인력을 고용해야 되죠. 고용하게 되면 그러다 공사가 없으면 그분들 봉급 줘야 되죠. 그럼 기업이 무거워지잖아요. 건설할 때마다 저가 입찰로 유도를 해서 가격은 떨어뜨리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건설회사는 고용을 하고 해서 일자리는 생길지 모르지만 건설회사는 회사를 운영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는 반드시 30% 이상을 농우비로 지출해라. 이런 법안을 밀어냈었고요. 계류 중이니까 통과는 안 됐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기업인이 과실이나 또는 고의로 다수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기업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자. 법안을 내놨습니다. 지독한 법안들이죠. 이러고도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자유민주주의 창의성을 해줘야지. 창의성을 유도하는 것도 없고 규제만 강하게 되면 누가 기업합니까? 그리고 이런 실수를 한 기업들은 공공입찰을 금지한다. 이건 지금도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그리고 이 민주당 정권의 속성을 보여주는 게 현재 민노총하고는 무슨 노사정위원회가 그분들이 참여 안 하니까 그렇게 떨어졌는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 하기 전에 친노동 공약 입법화라는 걸 놓고 공동 협약을 맺었죠. 네, 한국노총의 지원을 받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번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이 사태 때문에 일자리 보장이 어려워졌어요.
그죠? 기업들이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이미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고.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정부 여당이 이기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우리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막은 나라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 막은 거는 이 정부가 아니거든요. 이 정부는 사실 우왕좌왕했고 우리 의료진들 이 열심히 한 거죠. 자존심을 걸고 세계 최고라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아준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대들은 의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이런 순서로 갈 정도로 우리가 수준이 높으니까 잘 막은 거죠. 그 이러한 찬사 그런 데다가 이제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 미국이 주니까 경제 살리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선거 분위기가 확 바뀐 건데 어쨌든 뭐 일자리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잘 막아준 것도 이 정부한테는 도움이 됐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 사태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9일 날 4.19 기념식에서 외환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닥쳤다. 본인도 시인했네요. 저는 더 할 거라고 봅니다. 공항까지 각오하고 있으니까.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소리 왜 2년 전에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더 빨리 왔죠. 이미 올 수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거다. 사회안전망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뭐 실업급여 같은 것도 네, 이분들은 자꾸 풀자고 했으니까 실업급여 같은 것도 만들려면 어떤 일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그 4대 보험으로 들어온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다음에 5차 비상경제위기 열 것이다. 진작에 열었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도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이제 닥쳐오는 문제 코로나 덕택에 이겼는데 한국 의료진 덕택에 이겼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가 야기한 코로나에 의해서 더욱 증폭된 경제 얘기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얘기죠. 자, 보십시오. 52시간 근로제를 하면서 사주가 직원을 부릴 수가 있나요? 성과를 올릴 수가 있나요? 제가 만난 이렇게 경영주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경영은 결국은 돈과 보상과 진급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과급을 줘서 돈을 걸고 돈 내기라 그러죠. 이거 언제까지 하면 줄게. 그러니까 그냥 시간 채우지 말고 한번 해봐 이렇게 유도하거나 진급시켜줌으로써 하는 거죠. 근데 인사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별로 인간 말짱하고 상대 안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경영 성과를 올리는 데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뭐 저는 뭐 훨씬 좋고 그게 이제 그 사바천 사기에 보게 되면 선비는 위지자 자기를 알아주는 위해서 죽는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자는 위지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용모를 다듬는다 돼 있는데 바로 그 성과급과 진급으로 하는 게 선비가 목숨을 걸고 일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걸 막은 게 52시간 근로제 아닙니까? 최저임금제하고. 네. 이걸 알기 때문에 기업을 해본 경영주들이 있는 정경련이나 무역협회 같은 데는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한노총 민노총과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위기가 뭐가 오는가 하면 북한 도발할 겁니다. 합니다. 왜? 핵이 있기 때문에 까불면 한국 조질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합니다.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 상황인가면요. 우리도 지금 뭐 많은 선수들이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고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데 북한은 뭐 야구가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걔네들도 잘하는 한광성이라는 선수를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 뛰게 했었어요. 뭐 크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이 친구가 카타르의 알두하일이라는 팀으로 이적한답니다. 이적료가 한 500만 달러, 65억 원 받는다는데 그 다음에 박광용이라는 축구 선수는 오스트리아 장크트 필렌이라는 축구팀에 뛰고 있고요. 최성혁이라는 친구는 오스트리아 US 아레초에서 뛰고 있답니다. 이런 선수들이 받는 그 돈의 70%를 노동당에 상납하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 중에 일부 살아가라 해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뺀 돈은 그 대사관,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충성자금으로 빼내고 있다고 Voice of America, VOA가 보도했습니다. 근거 없이 보도한 게 아니고요. UN 대북 제주위원회, UN 안보리에서도 북한 제재하도록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패널 보고서를 토대로 했는데 그 대북 제재위원회에서는 세 선수가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초과한 계약을 했다. 즉 작년 말까지 해외에 체류한 북한 노동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이미 그 기간 지나서도 있으니까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또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IT 기술자들, 걔네들이 미림대학 등 그렇게 전기, 전자공학 하는 친구들을 많이 키우죠. 그런 친구들을 프리랜서, 즉
북한서 수출하는 기능공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위장해서 베트남, 네팔 등에 보내갖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보낸다. 이런 사람들이 대북제재위원회 판단에 의하면 1000명 정도다. 한 해에 20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8억 정도를 벌어서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이거 잡아라. 제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도가 나왔지만 김정은의 방탄벤츠가 6개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갔죠. 이것도 제재 위반이죠. 그중에 거쳐간 지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부산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것 타고 지난번 하노이에 덜렁 나타났죠. 그 김정은이라는 놈이.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돈을 빨아당기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돈이 하다 안 되면 도발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게 되면 핵으로 조지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로 지금 돈벌이 혈안인가 하면은 아까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바지선에다가 석탄을 실어 갖고 나가서 여러 공해상에서 판매를 합니다. 해상 박치기를 하죠. 작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370만 톤의 석탄을 돈으로는 3,700만 달러어치, 4,500억 원에 해당되는 걸로 수출을 했고요. 중국에. 또 작년 5월 이후에 북한산 모래를 100여 차례 이상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톤, 2,200만 달러를 번 걸로 보이고. 그리고 불법 환적을 통해서 이건 한국 배들도 한국 유조선도 참여한 걸로 지금 조사가 나왔죠. 몇 번 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북한은 50만 배럴만 수입하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 5배 이상, 8배 이상 많은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혈안이 돼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안 하면 도발을 할 거고 도발해서 우리가 응전하려고 그러면은 핵으로 한 방 죽인다. 이렇게 해서 제압해서 또 누르고 이렇게 갈 거랍니다. 이런 현상이 보여준 게 트럼프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김정은으로부터 뭐 좋은 편지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김정은 친서가 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북한 외무성 대외 보도실장이 담아 우리를 얘기하면 공보관이겠죠. 친서 오관 시기 옛날에 이제 서로 친서 오관 때가 있으니까 김정은이하고 그때 한 거라면 몰라도 회고한 건 몰라도 최근엔 보낸 적이 없다. 웃기지 말라. 이게 뭔가 북한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미국이 하는 그런 거에 맞춰주는 것도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은 이제부터 밀어붙입니다. 이제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식량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유엔 제재를 어기고 하다가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은 위협을 강한다는 거죠. 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사일 현재 쏘는 거는요, 단거리 쏘는 거는 걔네들 무기 개량 사업이면서 일단 유사시 핵으로 잡겠다라는 그런 위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당하려면 식량을 주고 대북제재를 풀라는 겁니다. 네. 그죠? 근데 현재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전 국민들한테 100만 원을 풀 거냐 하위 70%한테 풀 거냐 갖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쇼입니다. 네. 결국은 전 국민한테 다 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난항을 겪다 풀어줘야 좋죠. 이게 자꾸 정부 지지를 올리는 방법인데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인데 근데 저는 이거 하지 말고 현재 우리 정부 예산 500조가 넘는데 불령 예산 많거든요. 불경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그것만 해도 상당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꼭 새로 추경을 해서 그것도 국방비를 1조 가까이 줄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무기 사는 동안 그것도 미국제 무기 사는 동안 웃기는 참 정권입니다. 자 이제 한국이 앞으로 어떤 운명이 될 것이냐. 홍콩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홍콩에서 반중 시위가 굉장히 컸었죠. 번제인 인도 법안을 만들겠다 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주로 홍콩 과기대 대학생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뒤에는 이제 성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홍콩 민주당의 초대 대표를 했던 마틴 리, 홍콩인들은 영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네 또 한자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한자 이름은 이주명인데 이런 사람. 그다음에 엘버트 호, 하준인 민주당 전 대표죠. 그다음에 이탁인 홍콩 직공회 연맹, 홍콩 노조 연맹 부주석이에요. 우리나라 노조는 민주당하고 하는데 이쪽 노조는요 홍콩 민주화에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참 이 노조 단체가 신기해요. 예. 그 리저린 홍콩 직공회 연맹 부주석도 체포했고, 그다음에 여지영 리즈잉이라고 있네요. 여지영 홍콩 빈과일보 홍콩의 신문사 사장이죠. 거기를 발행하는 넥스트 미디어 그룹 회장 체포했습니다. 체포하기 전에 3일 전에 락해영이라고 러후이닝 이건 중국 이름입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이라는 얘기죠. 영어 이름이 없습니다.
홍콩 주재 중국 연락 판공실 주임입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청나라의 속국으로 있을 때 위안스카이 원세계를 감국 대신으로 한국에 조선에 와갖고 고종을 맘대로 만났던 맘대로 휘두르는 그런 총독 같은 그런 이 판공실 주임이 홍콩 독립분자 등이 법치에 충격을 가했기에 국가안보를 해쳤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3일 뒤에 이들을 체포했는데 아직 그것도 법이 있으니까 보석으로 일단 풀어주고 재판을 하게 됐답니다. 일단 겁주고 풀어줬고 그 다음에 재판하게 되면은 홍콩에서 이제 시끄러워지면서 오랫동안 논란을 일으키면요 사람들 몸조심합니다. 대학생들 원래 계약했나요? 홍콩 모르겠는데 시위 별로 못하게 누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영국이 홍콩 반환할 때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중국이 약속을 했다. 영중 공동선언으로. 그거 위반이다 얘기했습니다. 뭐 말로만 그렇게 떠든 거죠. 영국 외무부도 홍콩 기본법은 평화 시위와 권리를 보장한다 얘기했습니다. 홍콩 기본법이 뭔가 하면 홍콩이 이제 중국에 들어갔는데 홍콩만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거기에선 평화 시위와 권리를 보장한다. 원론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소련산 핵무기를 가장 많이 아니지만 제법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국이 비핵화하려니까 러시아에 반환합니다. 그때 러시아에 반환할 때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난번에 14년도인가에 크림반도에서 어떤 반군 세력,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의 활동 때문에 크림반도 지역이 러시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때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어떻게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태, 즉 홍콩 반환할 때 영국이 중국과 뭐 공동선언을 했다 어쩌다 이래봐야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중국은 이번에 홍콩을 이제 눌렀으니까 밀어붙일 겁니다. 민국은 반격을 하겠지만 일단 실기를 한 걸로 보이고 영국은 힘이 없고요. 근데 하나의 이제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난해 지방선거, 홍콩 지역선거에서 18개 구가 있는데 17개에서 야당이 압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 전 구의 구청장인가요? 거부는 민주당이죠.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어려운 상황이죠. 자, 잘 보십시오. 2019년도에 미중 간에 패권 싸움이 셌어요. 주로 미국이 무역 압력을 가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 결국 이겼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썼던 카드가 뭐냐? 이제 다 보일 겁니다. 홍콩 민주화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압박을 가한 겁니다. 네. 그래갖고 중국이 기부업하니까 미국이 뚝 빠지면서 홍콩 민주화도 좌절이 되고 북한도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하노이 합의 이런 걸로 계속 이제 미국이 하노이 노딜로 해갖고 압박을 줘서 중국을 괴롭힌 다음에 딱 받아내고 나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우위에 섰다는 거죠. 중국도 홍콩의 우위에 서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과 이런 걸 괴롭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꽃놀이, 미국의 이제 세계 전략하는데 우리가 이용당한 걸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걸 이용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자체가 문정부가 거기에 한 거를 했잖아요. 그때 북한 압박에 또 동참을 해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역전됐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절대 안 믿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쳐서 중국한테 얻을 걸 얻었습니다. 성동격서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시작할 겁니다. 근데 문정부가 너무 약체니까 북한도 문정부를 쳐서 어차피 문정부는 크게 보면 미국 틀이니까 미국을 못 때리니까 우리를 칠 겁니다. 북한도 성동격서로 나옵니다. 그게 북한의 앞으로 도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 시달리고 북한에 당하는 약골이 될 겁니다. 돈 좀 있는 약골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은요, 이번 선거 끝났었잖아요. 이제 정부 보조금 받고 하시면 다시 보수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유권자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도 6.2 지방선거에서 그때 민주당 세력이 전쟁하자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겁먹고 야당 찍어줬잖아요. 이게 유권자들의 이기주의입니다. 중구정치입니다. 그리고 싹 입은 닦죠. 나중에 뭐 하면 아니 손가락 잘라야 돼 이러지 않습니까? 이 결정적 순간에 항상 우리 국민들은 대결을 회피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극대화하다가 나중에 모순이 극대화되면 그때 한 번에 빵 터지면서 싸우거나 자멸하거나 이렇게 가죠.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같은 현상인데 이 현상이 심한 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모순이 되죠. 심하지 않은 나라는 어느 순간에 먼저 싸우기 때문에
모순은 극복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괴벨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국민들이 따라왔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막 괴벨스 너 때문이야 그랬더니 내 말을 믿고 따라온 건 당신의 선택이었다 그랬죠. 네, 우리 유권자들 이번에 많은 지지를 정부 여당이 해줬는데 그 선택은 국민들이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뭐가 오셔도 그건 그때 가서 뭐 여당 탓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괴벨스가 딱 그런 논리 하는 순간에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 유시민 씨가 이번에 정치논평 안 하겠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런 거 미리 예측한 거예요. 머리 좋은 분이니까. 이분이 봤던 자를 저도 봤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 봤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200대 100 가까이 승부가 날 거라고 예측도 했던 건데 그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속성을 딱 보고 보면 보입니다. 전병미 씨도 아까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네. 일자리 보장을 하면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건 양립이 안 돼요. 물속에서 불을 켜라. 아, 가능한가요? 불 속에서 물을 넣어가지고 존재시켜라. 뭐 아주 극도로 어떤 과학적 기술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말장난입니다. 네, 기업 규제를 하면서 일자리 만들어라. 이 정부가 그걸 하라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한미동맹하고 남북공조는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민족이 우선이냐 동맹이 우선이냐 여러분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흑백 논리만 있는 거 아니야. 흑백 논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분명히 둘이 있는 게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고요. 낮과 밤이 있습니다. 중간에 으스름 지역도 있고 남자 여자 중간에 뭐 트랜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명확합니다. 거기에 선택을 못 하시고 그 요만큼 존재하는 거기에 뭘 걸고 계시면은 공간이 좁아들고 스스로 모순에 걸립니다. 자, 이번에 뭐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데 채널A하고 TV조선에 대해서 이 정부가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언론의 입을 막는 거죠. 홍콩에서 빈과일보 발행인을 잡아놓는 거랑 다가 풀어주는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계속 언론을 잡으면 기자들도 생계형이 많으니까 입을 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지 않고 모순이 극대화돼도 아까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규제는 양립할 수 없는데 그 얘기 안 해요. 인 되는 대로 막 여론 따라가다가 나중에 폭망하게 되면 그때 가서 뭐 뜨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우리 사회에서 비겁 하나 얘기해 볼까요? 언론의 비겁. 숙명여고에서 뭐 사건이 있었죠. 네. 그 교사분 학생의 아버지란 분. 그분이 어떤 교사단체 소속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난 겨울에 네팔에서 교사 연수 갔다가 눈사태로 뭐 희생된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어떤 교사단체 소속인 줄 아시죠?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일부 얘기했습니다. 이게 만약 보수 정권 전이 생기고 저분들이 교총 소속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뭐 어쨌든 국민이 선택했고 또 선택하지 않았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북한이 핵을 하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또 국민들은 또 보수로 기울어서 또 뭐 오는 척하다가 그렇게 가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 색깔이 정책 입장이 달라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피해갈 수 없고 저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을 하시던 정부를 믿고 가시던 근데 정부도 잘 못할 거예요. 워낙 미국이 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끌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종속 변수인데 끌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맞서려고 하는데 그럼 힘들어지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자의 저주는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